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 대학 입학 지원 시즌을 맞아서요. 입학 원서와 학자금 프로세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입 준비 전문 기관인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대표 모셨습니다. 샘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샘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대학 원서 프로세싱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예, 지금 2018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시니어 학생들이죠. 네네.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들한테는 지금 얼리 어드미션 어플라이 하는 거는 데드라인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얼리는 다 마무리가 예. 됐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얼리 2라는 네. 게 있고요. 얼리 2는 이제 얼리 프로세싱하고 똑같은데 데드라인 기간이 레귤러 데드라인하고 같은 게 얼리 2입니다. 그 네. 대신 합격하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얼리가 그렇게 돼 있고 얼리가 이미 발표된 학교들이 있고 네네. 아직 발표를 기다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얼리가 끝나면 레귤러 정기 어플라이 하는 건데요. 그 대부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끝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데드라인이 뭐 2월 1일까지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미시간대 애나버 있는 미시간이나 네네. 위스콘신 메디슨 이런 학교들은 2월 1일까지 레귤러 어드미션 데드라인이죠. 아직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얼리는 아직 시간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를 정확하게 좋은 학교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학생한테 맡겨가지고 뭐 그냥 아는 학교 몇 군데 해서 초이스가 없도록 하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좋은 학교 그다음 학자금이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네. 확인해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플라이 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얼리 내는 학생들 중에 이제 제일 고민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디퍼 당한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합격 보류자죠. 합격 보류를 레귤러에서는 합격을 못하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죠. 그렇죠. 예, 다른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오면 그 학생한테 찬스를 주는 걸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는 건데 얼리에서는 디퍼를 시켜가지고 합격 보류를 시켜가지고 레귤러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컴페어를 해가지고 네. 최종 합격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죠. 예를 그렇군요. 들어서 UIUC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 예. 얼리에 냈는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디퍼를 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디퍼를 많이 시켰어요. 그만큼 네.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월 1일까지 발표인데요. 예. 그래서 그 디퍼를 당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명문대 합격률 항상 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긴 하는데요. 우리 한인 학생들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올해 명문대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노스 쪽에는 스티븐슨 하이스쿨이죠. 네네. 거기가 1년에 한 학년이 시니어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우리 한인 학생들이 많을 적에는 100명, 한 1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윌메스에 있는 뉴트리얼 하이스쿨. 예. 거기는 요즘은 한인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학교가 워낙 좋기는 좋은데 이제 거주 지역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교가 이제 GBN이나 GBS 그다음에 뭐 삼버그 쪽으로 넘어가면은 프렘 하이스쿨 뭐 이런 정도들이 이제 한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이 꽤 많이 명문대를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최근 2, 3년 들면서 그 중국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아시안 프로포션은 여전히 뭐 비슷하지만 한인 학생보다 중국 학생들이 더 많이 맞습니다. 들어간다는 예. 얘기네요. 아시안 학생들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되면 네. 그중에 옛날에는 한국 학생들이
뭐 50% 이 정도 됐는데 요즘은 중국 학생들이 50% 그렇군요.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포션도 줄어들었는데다 그다음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많이 가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노수 쪽에서 스티븐슨을 하나로 기준으로 들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한인 학생들 중에 아이비리그 간 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한인 학생 중에. 그래서 그 한 명 중에 간 학생이 저희들 칼리지 플래닝을 통해서 간 그렇군요. 건데 그 소문을 듣고 원래 원서 내는 학생들 중에 1, 2등 하는 학생이 예. 저희들한테 와서 그 통계 학교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뉴트리얼도 그렇고요. 스티븐슨 GBS 쪽에서 간혹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공부 잘할수록 더 세밀하게 잘 준비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게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네. 예. 이제 전문 기관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시고 또 그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높은 이런 학생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자, 명문대 합격 위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을 잘 봐야겠지만 예, 시험 외에도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명문대 합격 위해서 중요한 거 뭐라고 조언을 좀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그 명문대 이야기를 하면 네. 보통 B학점 정도 되는 학부형들이 네네. 우리 애는 B학점밖에 안 되는데 계속 명문대 이야기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요. 예. 학생들이라도 네. 자기가 처한 수준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학교에 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부형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이비리그나 명문대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학교 성적, 네. GPA라고 하고요. GPA에도 두 가지가 있죠. 웨이트 성적이 있고 언웨이트 성적이 있는데 네네. 언웨이트 점수는 4.0 만점에 4.0 기준으로 하는 것. 예. 무조건 A냐 B냐를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게 예. 언웨이트 점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대부분 두 개를 다 보기 때문에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웨이트 점수라는 건 AP 클래스나 아너 클래스 네. 이런 것들을 들으면 4.0 만점에 4.5, 4.7, 4.8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그거는 그만큼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많이 들었냐는 거는 하이스쿨에서 어느 만큼 얘가 챌린지를 했느냐 네. 그거를 갖고 이제 점수를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점수로 가지고는 GPA가 한 70%를 유지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탠다드 테스트, SAT나 ACT 테스트 점수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한 30% 비중을 본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학교 성적으로만 보면 이 두 가지 성적으로만 성적이 보면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방금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액티비티, 예. 액티비티 학교에서나 학교 바깥에서 하는 액티비티. 그다음에는 이제 학교 원서 쓸 적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쓰냐, 그다음에 에세이를 얼만큼 잘 썼느냐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서 시즌에 따라오면은 이미 성적도 결정이 돼 있고 ACT, SAT 성적도 결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금 이야기한 게 이제 학생이 해놓은 액티비티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하냐, 얼마나 그렇죠. 잘 오가나이즈를 하냐.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한 액티비티 중에서도 써보라 그러면 8개 했는데 3개밖에 못 써요. 그게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안 되는지에 되는지 잘 모르기 자신이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 쓰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것들이 그렇군요.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세이 같은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자기 스토리가 얼만큼 임팩트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꼭 성적만 내가 만점 학생이 아니다, 우수 학생이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통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성적이나 ACT, SAT 성적 만점자들이 1년에 한 10만 명이 나와요. 미국 전국에서. 네. 10만 명 중에 아이비 리그에서 합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만 3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약 7만 명이 학교에서 1, 2등 하고 퍼펙트 점수를 그렇죠. 가져도 네.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성적이 그러면 그렇게 퍼펙트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합격하는 방법은 있죠. 방금 이야기한 에세이나 액티비티나 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준비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면에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 외에 외에도.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성적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학교에서 보는 건 이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인성이나 그동안 한 액티비티를 잘 고려를 해서 뽑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굉장히 흥미있는 신문 그 스크랩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1월 9일자 올해 그 데일리 헤럴드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스티븐슨 학생이 그 과학 발표를 해서 책을 출판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네,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사이기도 하는데요. 이 한인 학생이 카리지 플래닝 출신 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은 평상시에 그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쪽, 엔지니어링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이스쿨 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리서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리서치라고 해서 뭐 대단한 리서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네. 흔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자기가 리서치한 게 커피 중에 블랙 커피하고 크림 커피를 비교를 했는데 어떤 게 빨리 식느냐. 네. 예.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실제 자기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자기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볼이 기온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 바운스가 어느 만큼 잘 되느냐 덜 되느냐 이런 리서치. 그 외에 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일기예보가 어느 만큼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 자기가 실험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모은 데이터를 저희들과 함께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가 또 대학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들이 또 책을 내가지고 지금은 아마존에 다 올렸죠. 아마존에서? 예, 아마존에서 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학생을 이제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런 리서치를 하고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학생이 거기까지는 보통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에 책 내는 것까지는 그 아이디어나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도와서 이런 책을 내서 아마존에 올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책을 퍼블리싱한 것을 내고 또 그렇게 하면 훨씬 합격률이 높죠. 예, 그런 어떤 프로세싱인데 저희들이 4년 전에 사우스 쪽에 있는 센트럴 하이스쿨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저희들이 그 한류에 관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예, 한국 문화에 대한 한류에 대한 영어로 책을 내가지고 하버드에 우리가 어플라이 했는데 하버드에 한번 합격시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보통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띄는 거, 그렇죠. 아주 유니크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냐. 또 하나 우리 학생 윌맷 뉴트럴 하이스쿨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예일대하고 MIT가 합격을 해서 MIT로 갔는데 이 학생은 평상시에 항상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여학생이었는데도요.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기 아버님이 그 식품점을 하는데 주류 상대로 자기 아빠가 항상 물건을 들고 올리는데 힘이 드니까 아버님을 돕는다고 해서 이제 물건을 담아서 계단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는 달리라고 하죠. 달리를 계단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 특허를 냈어요. 특허. 그래서 특허 그냥 그 정도 아이디어 내는 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 특허를 내는 프로세싱 해가지고 특허를 냈죠. 돈을 들여가지고. 그 외에 또 하나 마우스펜이라고 컴퓨터 마우스펜을 특허를 하는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일반 대학교에서 보는 이 학생의 어떤 어그레시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이런 능력을 보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오가나이즈해서 원서 프로세싱 할 적에 일반 다른 학생들이 아무리 성적 좋아도 합격 못하는데 이 학생은 그 성적이 한 5% 좀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전략이라 할 수 있죠. 예, 이런 그렇군요. 면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나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필요하죠. 거죠. 예. 네. 자, 부모님들 사실 지금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에이드, 학자금 항상 매년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마다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학자금에 대해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떤 여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런 컨설팅 회사들보다 강한 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우리가 잘 받도록 해주는 게 네. 저희들이 장점이기도 한데요. 대학은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부담이 돼서 그 학교를 못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이 학자금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미리. 예. 네. 그러면은 내 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의 학비가 얼마며 네. 그 학교로부터 내가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이거를 알면은 합격하면 네.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학교 원서 내고 붙고 보자고 했는데 붙었는데 막상 7만 불, 8만 불이 그럼요. 학년 1년에 학비가 나오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미리 똑같은 사립학교 7만 불, 6만 불 되는 학교지만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준비를 하면 2만 불만 내면 갈 수도 있는 학교가 있고 3만 불만 내면 갈 수 있는 네.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이낸셜 에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칼라십 이 장학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메릿 장학금, 이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그랜트라는 게 있어요. 그랜트는 순수하게 에이드예요. 정부에서 오는 정부는 두 가지가 있죠. 네. 페더럴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있고. 지원해주는 이 그랜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자처에서 지원해주는 그랜트가 있어요. 이런 네.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네. 물론 미국의 어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지만 네. 이분 언다큐먼트 학생이나 외국 유학생 학생들에게도 이런 제도를 그대로 여기 도메스틱 학생처럼 지원을 해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학생들이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참, 뭐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칼리지 플래닝으로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에 칼리지 플래닝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난달에는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하고 K라디오와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학부형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셨어요. 깜빡하고 못 오신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중반이나 후반에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중간에 우리가 이번 주 28일 날 1월 28일 날 일요일이네요. 예. 네네. 프렘 하이스쿨에서 팔레타인 삼버그 지역에 네. 프렘 하이스쿨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이 세미나는 주로 영어권 부모님들, 네. 영어권 자녀들을 위주로 제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예. 한국 분들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나 혹시 오시면은 필요로 끝나고 하시면 나서 또 무료 대표님을 상담할 만나면 적에는 되니까요. 저희들은 네. 한국말로 해드리니까 예. 예약을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1월 28일 일요일 예. 오전 9시 45분 팔레타인에 있는 프렘 하이스쿨입니다. 네, 이곳으로 오시면은요, 또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요, 참석하신 후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대학 입학 지원 시즌을 맞아서 입학 원서와 학자금 프로세싱에 관한 정보를 대입 준비 전문기관인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대표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의사항 있으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칼리지 플래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 칼리지 플래닝은요 847-450-8001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새해에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